안녕하세요, 엠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리뷰할 차량은 바로 미니의 기암이라고 할 수 있죠. 클럽맨인데, 클럽맨 중에서도 JCW를 제외한 일반 하이트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성능과 옵션을 자랑하는 클럽맨 쿠퍼 S 모델입니다. 일단 차량은 도이치모터스 수원 전시장 측에서 항상 그랬듯이 지원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시승인데, 지금 장거리를 한 300km 정도 뛰면서 차량의 느낌을 알아봤고요. 일단 지금 천안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서 차량의 느낌을 주행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해볼 거고, 지금은 지난번처럼 외관과 내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일단 기존 미니들은 해치백 스타일인데 이거는 식스도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양문형으로 열리는 트렁크, 그 트렁크 공간도 기본 300리터 이상은 나와주고, 또 2열의 각도를 90도 가까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클럽맨 디젤 모델 타고 인제 갔을 때도 아반떼 스포츠 18인치 휠 타이어 2개랑 백팩 4개 싣고 갔다고 제가 블로그 포스팅 써드린 적이 있고요. 공간 활용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 안쪽에도 있고, 이걸 걷으면 아래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팀백 한 4개 정도는 일렬로 실을 수가 있는 공간이 나와요. 유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고 열 수가 있고요. 머플러는 고성답게 듀얼로 뽑아 주었습니다. 일단은 외관은 특징이 투톤 루프, 고성능 모델인 만큼 앞뒤 범퍼 형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미니라고 하기에 상당히 넓은데, 5도어 대비 한 5cm 이상, 거의 10cm 정도 넓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휠 베이스도 다른 미니들보다 길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미니를 굳이 사야겠다, 근데 나는 공간, 연비, 옵션 다 따진다, 그럼 클럽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미니들은 재밌기도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재밌고, 또 2000cc 터보 가솔린 엔진의 그 파워풀한 출력, 그리고 지금 오면서 한 300km 정도 주행했는데 기름을 한 반 정도, 30리터도 채 안 썼어요. 연비도 고속도로 계속 그냥 한속 주행하면 한 13, 14 정도는 무난하게 나와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미니들과 다르게 이렇게 스마트키 버튼이 있어요. 버튼 있고 이렇게 쿠퍼 S, 시트도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게 장점인데, 일반적인 구성은 똑같아요. 이런 부분 크롬으로 처리된 이런 부분, 핸들, 스티어링도 작고 단단한 느낌, 계기판도 동일하고요. 시동 버튼 이런 것도 비슷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넓은 느낌이 많이 나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미니가 실내가 이렇게 넓었나?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레그룸도 이미 제가 클럽의 디젤이나 이 모델 영암 인제 다녀왔지만 상당히 장거리 주행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니만의 좀 특별한 시동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S 모델은 하이트림에 있는 옵션은 모두 다 들어가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방 감지기, 그리고 공회전 금지하는 거, 그리고 모드 변경 버튼부터 트랙션 컨트롤 활성화 버튼, 그리고 여기 터치패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보시면 이제 HUD 들어가 있고요. HUD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터치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이 차는 18년식입니다. 18년식 18년형이고 LCI 모델이나 19년형 이제 조금 있다가 소환전시장에 들어오면 시승을 할 예정인데, 그 모델은 조금 더 신경을 쓴 연식 변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하고 기본적인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시승을 하기로 해서 가져왔고요. 추후에는 JCW 컨버터블 모델도 지금 시승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썰루프 같은 경우는 앞에 1열, 2열 두 개 칸이 나눠져 있는데 1열만 열려요. 뭐 개방감은 그냥 일반 썰루프 정도. 그리고 이렇게 조명 버튼으로 컬러를 여러 가지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드에 따라서도 뭐 색깔이 변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온도나 송풍량, 온도나 송풍량에 따라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뭐 이렇게 도어 포켓에도 음료수 두 개랑 뭐 지도 같은 거 하나 들어갈 정도. 여기는 조금 좁고요. 무드등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풋등, 서클, 손잡이 위쪽하고 뒤쪽에도 뭐 손잡이랑 이 풋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뒤쪽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여기 무선 충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갤럭시 노트 8을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 8은 조금 케이스를 끼면 작다는 거. 일단 후석을 들어가 보면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이 좀 긴 편인데 키에 비해서 일단 등받이 각도가 B필러 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뭐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시트도 상당히 눕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아는 여성 지인분을 태우고 한 300km 정도 1박 2일 장거리를 뛰었는데 시트도 상당히 편하다 하시고 오고 가면서 주무시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일단 시트의 느낌은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후석에도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답게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있고요. 되게 차량 자체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창문의 개방감도 괜찮고 지금 여기는 제가 뭐 액션캠을 달아놨긴 한데 아이들이 타기에는 정말 뭐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무리가 전혀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4인 가족이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솔직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차량 자체가 뭐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미니치고는 넓지만 일단 아이 둘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3열 쿼터 글라스 이런 되게 재밌는 이런 미니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부분이 아이들이나 뭐 여성분 그리고 미니만의 개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트렁크 공간도 뭐 적은 건 아니고 이렇게 뭐 후석을 조금 밀었는데도 뭐 레그룸 이 정도 나온다. 그런 걸 공간이나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카시트도 충분히 장착 가능한 게 아이스픽스가 이렇게 다 양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는 뭐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참고해 주시면 된다는 점. 제가 디젤도 타봤고 S도 타봤지만 사실 디젤보다 S가 더 재밌고 디자인적으로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왕 구매하신다면 S를 구입하시는 게 더 옳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트도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지원이 되고요. 조수석도 전동 시트, 높낮이까지 조절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블랙 인테리어를 채택했지만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가 제가 i30 1세대를 타는데 i30 1세대보다 재원이 크기 때문에 뭐 굳이 해치백을 사신다고 했을 때는 뭐 무리가 없다는 정도. 일단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시내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는 현재 위치입니다. 일단 지금 노멀 모드인데 노멀 모드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큰 거 제외하면 일반 차량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일반 승용차보다는 확실히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핸들을 흔든다거나 했을 때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BMW 모델들을 제외하고는 최고 성능의 최고 TM이죠.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3도어, 5도어, 그리고 이 클럽맨 홈트를 2.0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S라고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정차 시에는 시동도 이렇게 꺼줘서 연료 소비나 정숙함을 더해주고 있고, 연료 소비를 줄여주고 정숙함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LED 서클이라고 하죠. 서클도 상당히 재밌는 기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열선 같은 경우는 1열만 있는데 2열의 활용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미니 자체가. 그래서 솔직히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인제 갈 때 이 차량을 이용해봤지만 인제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이제 디젤과 S 모델을 골고루 장거리도 뛰어보고 짐 가득 싣고 남자 4명이서 우겨놓고 간 경험이 2번이 있지만,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네, 일단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액션캠이 떨어지는 바람에 녹화를 중간에 잘랐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같은 거는 일단 부족함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기음도 조금 있고 스포티한 그 S의 감성을 더한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RPM 2000 이상 쓰면 좀 우웅하는 배기음이 나거든요. 그리고 RPM을 3000 이상 올리면 엔진음과 함께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엔진 앞쪽에서는 잘 못 들으시겠지만 그 블로우 오프 밸브 소리라고 하죠. 휘파람 소리 비슷한 그런 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변화는 내비게이션이 BMW 계열이 이바디 시절에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검색도 힘들고 터치도 안 된다. 일단 여기 헤드에 손가락으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은 터치가 다 됩니다. 터치되고 3D 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HUD에도 연동이 돼서 이제는 딱히 사용에는 불편이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내비도 3D입니다. 물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승 차량이다 보니까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부족하긴 한데 딱히 사용상의 불편함은 없고요. 어차피 T맵이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하시면 또 그냥 일반 내비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HUD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 소리를 꺼놨는데 일단 HUD 상에 이제 가속 정보나 이런 속도 정보 이런 게 다 뜨기 때문에 크게 사용상 불편한 건 없는 것 같고, 차량 자체가 조금 각이 져 있다 보니까 풍절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풍절음은 조금 있는 편인데 그 풍절음이 약간 있지만 속도를 올려도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또 어차피 지금은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틀고 있지 않지만, 이게 지인들이 동승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는 스피커 음질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스피커도 되게 차가 작아서 그런지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음질이나 이런 게 좋은 편이고요. 주행감도 되게 낮고 차가 짧은 대신 휠베이스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비율이 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안정적이고, 미니가 자랑하는 게 사실 고카트 필링이라 해서 그 특유의 운전의 재미거든요. 그 운전의 재미도 이 차가 비록 미니치고는 크지만 큰 만큼 이제 좀 넓고 무게도 조금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낮게 깔리는 느낌이 더 좋은 거고, 안 좋게 말하자면 3도어 대비
민첩함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서 배기음도 한번 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모드는 지금 노멀 모드고요. 지금 계속 고속도로, 아까 조금 막힐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느낌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에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의 느낌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이게 서스펜션이 하드한 걸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차를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이 철도 바로 흡수를 해요. 크게 한번 진동에 빡 있고 나서는 되게 잘 진동을 흡수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속도가 GPS 상으로 100 정도, RPM이 200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PM을 좀 높여볼게요. 네, 이렇게 엔진음과 배기음이 조금 같이 들리고요. 사실 미니 중에서 장거리가 제일 편한 차는 제가 볼 때는 클럽 S인 것 같아요. 클럽맨 디젤은 좀 뭐 정체 구간에서도 조금 디젤의 특유의 그 느낌이 안 좋기도 하고 힘이 넉넉한 편은 아닌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이고 옵션도 충분하고 힘도 되게 좋아요. 단지 뭐 가격 대비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미니 자체 브랜드 자체가 좀 불리한 브랜드긴 합니다. 불리한 브랜드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 운전의 재미나 그 차량 자체의 안정성, 그리고 개성, 독특함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미니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0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RPM은 160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트립창을 확인해보면 순간연비, 평균 연비는 10.4인데 평균 연비 지금 18이죠. 100에다 크루징 그냥 하시면 연비는 이제 17, 뭐 18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계속 주행을 하고 느낌은 뭐 피곤한 느낌은 좀 있지만 아무리 차가 딱딱하고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근데 막 그렇게 시트 때문에 뭐 허리가 아프고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하고 이런 단점은 일단 없는 느낌입니다. 그 내비게이션도 3D로 이렇게 지금 전체 순정형으로 들어가 있고, 터치도 지원되고, 터치 패드도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어를 왼쪽으로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기어를 왼쪽으로 밀어주면 기어가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고, 이 모드 변경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HUD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비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예전처럼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느낌은 없고요. 물론 뭐 사이드 미러가 조금 불편한 거라면은 요즘 차처럼 사각지대 경보라던가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이드 미러가 일단 크고 양쪽 다 블록 거울이고, 운전석 쪽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나눠진 이 부분이 조금 더 꺾여 있기 때문에 뭐 사각지대에는 운전하면서 딱히 느끼지 못하고, 후진할 때는 또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차하거나 이럴 때도 불편한 거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네, 졸리면 쉬어가야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3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326.8km째 타고 있는데, 뭐 딱히 뭐 운전하면서 힘들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차량 자체도 뭐 저희 미니라고는 하지만 좀 와이드하고 넓고 운전도 좀 편한 편이고요.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안전운전하십시오. 언제나 안전운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차량의 매력이라고 하면 미니이지만 미니답지 않은 공간과 미니의 그 운전의 재미, 그리고 고성능다운 출력,
그리고 그 넉넉한 힘에서 기반으로 되는 연비,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속에서 항속 주행을 했을 때는 또 상당히 차가 잘 나갑니다. 연비도 좋고요.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니 뭐 이런 계기판이나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거 다 돌려쓰기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맞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또 패밀리룩 또는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풍절음은 뭐 조금 있는 정도인데 100 정도 항속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운전하십시오. 아까 제가 포천에서 용인까지 고속도로와 시내를 골고루 이동을 하면서 옆에 여성 지인을 태우고 이동을 했는데, 뭐 그냥 8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를 내면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라고 실제로 숙면을 취하셨고요. 시트도 이렇게 허벅지 부분도 늘어나고 뭐 열선도 있고 전동식으로 젖혀지기도 하고 높낮이 조절도 되고 하다 보니까 동승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차는 아니에요. 300m 앞에 안개제일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와, 되게 친절하네요. 티맵이 되게 친절해요. RPM 자체를 높게 쓰려고 하지 않아요. 차가 악셀을 깊게 밟지 않는 이상 RPM을 높게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엔진음 이런 거는 딱히 뭐 실내로 유입되는 느낌은 없는데, 기어를 이제 스포츠 모드로 당기거나 모드 자체 스포츠로 변경하면 핸들이 좀 더 무거워지면서, 물론 기어만 S로 놨을 때는 핸들이 묵직해지지 않지만 스포츠 모드로 놓고 아, 이 차 한번 재밌게 타볼까? 라고 작심을 했을 때 재밌게 탈 정도는 되는 차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이서티 같은 모델도 1600cc의 터보를 넣고 나오고 있고, 뭐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것도 그런데 2000cc 가솔린 모델에 터보 차저를 집어넣었고 이 넉넉한 배기량과 출력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앞에 안개제일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운전 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하면 고성능다운 그런 느낌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왜냐면 그때 3도어 S를 탔을 때는 뭐 JCW 핸들도 들어갔었고 패들 시프트도 있고 했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없어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그게 있었으면 조금 더 구매자들의 그 구매욕을 땡겨올 수 있지 않았을까. 3도어 때는 그래도 되게 재밌게 탔거든요. 브레이크도 갑작스럽게 밟아야 할 때는 또 잘 밟히고요. 단지 편의 옵션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도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고요. 차선 유지 장치 없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고, 저도 사실 뭐 현대나 포드, 링컨 같은 차들 운전할 때 편의 장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안전 장치 같은 게. 근데 조금 차량의 성능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그 기능들을 끌 때가 가끔 있는데,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장거리, 그때 영암 갈 때도 뭐 솔직히 이 차를 타고 1박 2일 동안 850km 이상을 달렸는데 그땐 조금 피곤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뭐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차 타고 잘 게 아니기 때문에 딴짓 할 것도 아니고요. 크루즈 켜놓고 차선만 내가 이탈해주고 브레이크에 오른발만 살짝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차가 조금 막히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피곤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게,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가 양문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문형이다 보니까 뒤쪽 이제 유리창에 이렇게 선 부분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아, 이 부분 왜 있는 거지? 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뭐 딱히 지장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 굵은 것도 아니고요. 창 자체가 일단 뭐 넓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행을 계속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5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네, 엠근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천안에서 다시 용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용인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일단 지금 모드는 스포츠 모드에 기어까지 스포츠 모드로 바꾼 상태고요. 배기음 같은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PM은 스포츠 모드로 쓰게 되면 조금 높겠습니다. 평소에 변속을 2000 이하로 한다고 하면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좀 묵직한 배기음을 뱉어내고 악셀 반응이 좀 좋아지고 핸들이 조금 묵직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배기음이 노멀 버전보다 조금 있다. 잠깐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엔진음과 배기음이 섞여서 뒤에서 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지금 기어가 조금 높게 들어가는 모습인데, 기어가 높게 들어가다가도 악셀을 오프하거나 하면 최적의 기어 상태를 가져갑니다. 일단 RPM을 3000 정도, 2000에서 3000 정도 사이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일단 모자란 느낌은 없고요. 저는 지금 야간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계기판 시인성은 뭐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미니가 다 똑같긴 한데 시인성 자체는 그냥 사실 불을 안 켜면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서 낮에 좀 보기가 쉽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늘 같은 데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는 건 있는데, 일단은 뭐 HUD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잘 보이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연동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지금 야간이다 보니까 차가 조금 없어서 펀드라이빙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조금 연비 주행을 아까 해서 효율을 확인했다면 지금은 좀뭐 배기음이나 성능을 주로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이전에도 느꼈지만 만족스럽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미니가 가지는, 사실 미니가 BMW 계열로 넘어가면서 운전의 재미를 취하고, 또 차는 작지만 공간의 활용성이나 실용성을 극대화한 차량이 바로 이 클럽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니하지 않은 미니의 매력을 느끼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주행을 이어가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